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유로스타님과 3시간 함께하는 날인데요. 벌써 1부가 지나갔어요. 이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톡방 참여하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 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우측 상단에 QR코드 스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카메라가 뜨는데 지금 이 화면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7856을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7856 꼭 기억하시고요. 종목 상담이 3부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감사합니다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1부 때 많은 상담을 도와주셨는데요. 담따님과 홍계님, 짱사님과 엘님까지 상담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인증샷 남겨주시는데 담따님께서 제 인증샷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알람을 해놔야겠어요. 자꾸 깜빡하네요. 라고 이제 대련아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네, 스타님 방송은, 유로스타님 방송은 매주 목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민들레님께서는 대신정보통신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레인에 대한 종목 고민을 고고식님께서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분들 혹시 보시고 계신다면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진입 시기가 언제였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라는 뭐 연담까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나머지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NFT 관련주들이 오늘 또다시 올랐네요. 단기 조정을 딛고 다시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NFT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올랐을까요? 대다수 빨간불을 킨 모습 보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4.9% 상승을 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1.4% 상승을 했고요. 오늘의 상승세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드래곤플라이 18%, 다나리 10%도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또다시 조정을 딛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카카오도 오늘 2.8% 상승을 했고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서울 옥션 7.8%,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3%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NFT 관련주 한동안 정말 잘 가다가 이제 좀 조정이 오나, 코스피가 오르면서 조정이 오나 했는데 다시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이제 그 NFT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일단 할 것 같다, 이제 좀 상승 중이다라고 또 설명드렸는데 오늘 장 끝까지 일단 상승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장중에 그래서 일단 서울 옥션이랑 그 뭐 일단 이런 서울 옥션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서울 옥션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종목 드렸던 지난번에 일단 다날도 일단 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그 10월 21일이죠. 여기죠. 예, 여기 딱 체크돼 있네요. 그래서 7,200원대 이때 드렸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일단 보유 중이신 분들 일단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은 상황이라서 매우 좋은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 그 서울 옥션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 옥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관련주로서 또 상승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 저희가 일단 9월 후반대에 일단 한번 종목을 드렸는데 이 종목 일단 9월 10일에 들어갔네 보니까요. 9월 10일에 18,200원대에 들어갔는데 조금 눌림이 좀 16,000원, 17,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일단 좀 올라가서 좀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조금 안타깝지만은 좀 눌림이 없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눌림을 좀 주고 올라갔는데 지금 상태에선 고가 놀이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3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대를 계속 조정 주면서 계속 위쪽 상단에서 박스권을 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움직임을 일단 나타내는 종목을 보여주겠는데 아직도 현재 3만 원만 무너지진 않는다면 4만 원대 돌파돼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주 계신 분들은 3만 8천 원에서 4만 원대 저항 주면 비중 줄이고 3만 원 가면 비중 좀 담아주고 이렇게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그다음 일단 오늘 또 최고 많이 상승했던 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드래곤 할게요. 플라이 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차트를 여셨네요. 네, 사실 이제 이 네.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수급적인 영업적인 이익적으로만 본다면 이 종목 별로 그러니까 크게 손을 안 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일단 차트적으로는 일단 상당히 지금 보시면 2,800원대 넘어가면서 급등으로 이어지고 정확하게 일단 파동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종목도 3,600원까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갈 때 만약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5,000원 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제 신규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일단 보유하셨던 분보다 높은 가격보다는 못 팔겠지만 그래도 3,500원대에서 4,500원대까지 올라가면 꽤 나쁜 수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일단 보유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일단 가져가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 종목 다 거의 다 우상향하는 아직도 일단 우상향이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망은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NFT 관련주들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NFT 관련주들 정말 하나의 테마로서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하락 장세에 또 유난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인 랠리로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실까요?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단 오늘 저희가 일단 노른 톡방에서 드린 종목 중에 하나 보이신데 카카오 게임즈를 일단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여기에 일단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그다음 좀 누구나 다 알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이 종목 흐름을 보면 NFT의 일단 흐름을 일단 한 번에 일단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흐름을 보면서 다른 종목도 같이 함께 보시면 차트가 딱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차트를 한번 일단 이게 카카오 게임즈고요. 다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렇게 블루베리라는 이런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한 단계에서 올라갔고 한번 올라가서 저항 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이렇게 딱 똑같이 거의 움직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저도 지금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 자체만 보는 거기 때문에 무작위로 일단 그냥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컴투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컴투스도 거의 카카오 게임즈랑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가서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주고 거의 흐름 비슷하죠, 그렇죠? 네. 네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일단 과연 여기서 대장주가 어떤 걸까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차트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런 차트 흐름을 본다면 아주 일단 그 테마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가님 지금 NFT 관련주로 해서 게임즈랑 곁들여서 이제 네네네. 두 가지 호재를 보고 계시는데 네네. 이 중에서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대장주는 뭘까요?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좀 좋게 보는 종목은 아무래도 카카오 계열로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가격대도 좀 괜찮고 하는 네. 것 중에 하나는 카카오 게임즈예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위메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요. 네. 카카오 게임즈를 대장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위메이드는 지금 차트를 또 분석을 해주신다고 네, 하시네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너무 일단 가파른 상승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일단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올랐다가 오늘 또 올랐다가 또 빠지고 약간 그러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에게 좀 안타깝지만 떨어지는 아까
들어가고 싶은 분에게는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이야기실까요, 위메이드? 계속해서는 모르겠지만요. 한번 눌림을 주고 바로 떨어진 경우가 없고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리고 다시 전을 주고 이렇게 이제 2번 정도가 올라가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밖에 안 올라갔고 한 번밖에 안 꺾였기 때문에 눌림을 잡아도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 그런 패턴을 다 봤을 때 한 번은 무조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메이드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을 걸까요? 위메이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15만 초반대부터 조금씩 모아가야지 지금 당장은 조금 비싸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메이드 신규 진입 가격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위메이드와 카카오 게임즈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생명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카카오 게임즈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위메이드도 역시 일단 그 세계 이렇게 뻗어나가는 일단 속도가 크기 때문에 우열을 좀 가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일단 좋은 거라서요. 예. 둘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게임즈 전체가 지금 아직 테마가 상승 랠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신가 봐요. 그렇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일단 대장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는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카카오 게임즈를 계속해서 또 좋게 보시는 이유가 조금 더 있다면. 근데 아무래도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일단 어떤 직접적인 것보다는 플랫폼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일단 홍보를 해주고 그러니까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통의 일단 공간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정보를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일단 가장 이제 노출이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고요.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소재 부분 성장 기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부분 성장 속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솔브레인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정말로 지금 반도체 테마와 이제 정말 특정 테마 NFT 게임주, 메타버스 이 관련주들만 네, 코인 관련주들만 오르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기타 다른 섹터들이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세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도체 소재 부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솔브레인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나마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좀 뒤늦게 올라가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일단 조정을 확실히 받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을 좀 안 받고 있는 받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같은 기간에 좀 눌림이 좀 덜했던 종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네.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 면이라든가 이제 성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치로 따져봤을 때도 이제 영업적인 이익이 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일단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뭐랄까 눌림이라는 현상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재 지금 이제 2조 원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은 그다지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일단 뭐랄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일단 기관에서 지금 이제 사고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결국 기관에서 일단 상승을 일단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는 거에 동기부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대가 좀 저항대가 있긴 있는데 만약에 30만 원대 넘어간다면 한번 좀 시가총액이 좀 한 3조 원대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조 원대라면 아무래도 이렇게 35만 원대랑 37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솔브레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켜 주셨는데 정말로 반도체 주가들이 조정을 받을 때 솔브레인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나 이 재무제표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장 후에는 일단 별로 일단 큰 흐름이 없었지만 네. 이제 상장 후 일단 올해 일단 본다면 거의 92% 정도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예상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26%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예상치를 일단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일단 최고점이니까 내년에 또 성장한다고 하면 올해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가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기도 하고 크게 주가가
긴 랠리가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더 오를 거라라는 예상을 또 해주셨고 3조까지 갈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같은 반도체 섹터로서 솔브레인과 DB 하이텍 어떤 것이 더 잘 갈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테마군에 들어가면요. 네. 이제 DB 하이텍과 이제 있는 수치가 좀 위치가 좀 다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나 재료일 때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DB 하이텍은 네네 이제 대표 반도체 네. 쪽으로 일단 들어가기 반도체 때문에 대표주로 네네. 분류가 그래서 되는 일단 거군요. 좀 어떻게 말하면 좀 그래도 일단 DB 하이텍을 좀 소부장과 네네네네네. 대표주의 크기 차이가 일단 다르다라는 네네네. 이야기 해주시고 그나마 대장주가 더 좋지 않나라는. 네네 좀 안정성 면에서는 네. 아무래도 그래도 검증된 거가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거. 네, 좋습니다. 네. 네, 솔브레인도 좋지만 DB 하이텍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영보화학입니다. 이재명 선대위 행정수조 이전 소식에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부동산 보유가 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관련 테마로 영보화학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직 개선이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테마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이 종목들이 정책주로 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영보화학 오늘 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단 수급적인 일단 면을 보자면 사실 그다지 일단 크게 일단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으로 좀 이제 뜨고 있는데요. 올라가더라도 일단 정확하게 일단 보시면 여기 9월 8일 날 일단 맞고 떨어진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9월 8일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같이. 네. 보시면 오늘 정확하게 일단 한 틱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고 할 정도의 만큼 정확히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차트를 엄청 민첩하게 봐야 되고 날렵하게 봐야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초보님들이 사실 일단 보기에는 좀 뭐랄까 좀 까다로운 종목일 수도 있고 또 한번 대선주가 한번 물리면 좀 고통이 좀 심하고 좀 길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초보님들이 좀 손대기에는 좀 까다로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게 좋고 만약에 손대더라도 시가 기준으로 일단 이탈되면 그냥 그 즉시 정리하는 게 낫겠다. 저가 이탈 시에는 그냥 정리 이런 식으로 일단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순간적으로 막 세게 되게 빨리 올라가는데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볼까요? 네. 네. 분봉을 일단 봤더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랄까, 네, 거의 지금 거의 12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12분 만이니까 이거는 네. 같은 경우는 진짜 5초, 10초 안에 저항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날 시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분석도 빨라야 되고 네. 타이밍도 좋아야 되고 판단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님께서는 좀 대응이 좀 쉽지 않은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영보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들이 그래도 소폭의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계속해서 할 것 같거든요. 대선 관련해서 세종시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습니다. 이 영보화뿐만 아니라 대주산업과 유라테크도 오늘 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책 관련주 부동산이 아무래도 일단 주된 정책 중에 하나이니까 하나씩 조금 사 모으는 게 괜찮을 것인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종목을 또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네, 유라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일단 유라테크 같은 경우를 일단 본다면 사실상 보더라도 말이죠. 저 같으면 일단 최대한 일단 이렇게 조금 좋은 종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미래성을 좀 보고서 일단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 항상 계속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일단 제가 이제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부동산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꿈틀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네. 이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고 수급도 좀 보시는 게 좋고 또 이 종목들은 또 어떤 기관이나 외인이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좋거든요. 아무래도 일단 들어온다면 우리보다 정보력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일단 포착하시고 관리한다면
그래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고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단 이제 대선 전까지는. 네. 대선 전까지만 바라보자.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예. 네, 유라테크까지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시엔투스 성진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200% 무상증자 결정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무상증자 소식 참 많네요. 시엔투스가 오늘 시엔투스 성진이 29.9%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2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차트를 봤더니요. 지난 그 8월 13일에 일단 고점이 22,000원대인데요. 27,000원, 22,000원대로 올라가면서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상한가에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봤더니요. 네, 뭐 코로나 이후 일단 매출이 일단 급상승할 상승했고요. TV 광고와 뭐 시장 점유율도 일단 있는 편이라서 이번 무상증자를 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어떤 세력들이 좀 올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또 개인이 일단 들어왔던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상황은 외인과 기관은 일단 다 팔고 개인이 들어왔으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22,000원대만 잡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약간 고점이랑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이제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네. 그 되면서 이제 매출이 급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네요. 이 회사가 일단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필터를 일단 그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필터에서 일단 국내에서 조금 더 인지도가 엄청나게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거의 그 엄청나게 힘들게 적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또 그냥 조금 수익을 내다가 네. 결국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그 뭐 회사의 거의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정말 몇 배 넘게 뛰었네요. 그렇네요. 거의 그 몇 배죠? 3,470%인가요? 네. 참 19억이었던 네. 영업이익이 687억까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네요. 네네.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소한 몇백 프로 정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의 일단 정말 이번에 일단 그 죄송합니다. 상장 이래 아마 최대 올해 그 회사의 실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서부터 이제 오늘의 이 기준봉이 생김으로써 이 기준봉을 일단 유지한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22,000원대만 깨지 않다면 좀 상승세는 눌림이 오더라도 22,000원대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지금 쫓아가는 건 부담이 있고 눌림을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22,000원대. 네네. 22,000원대까지만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상증자가 호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악재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뭐 200% 아니면 주당 0.5주 네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사실 그 무상증자가 사실 그래도 유상증자보다는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무상증자가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현재 가격이 27,000원이다. 그러면 네. 일단 200%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 수는 늘어나는데 가격은 쭉 줄어들어갖고 일단 약간 계산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금방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50%인 것 같아요. 솔직히 반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호재가 이제 터졌을 때는 지난번에 저번에 뭐죠? CIS 거의 CSI 네. 그것처럼 저도 일단 그 정도 한 몇백 프로 정도는 기대해 보겠다라고 했던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는 이거 이제 사라고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극과 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조금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거에 거의 그 좀 중독이라면 좀 그렇지만 관심 매우 많이 가신 분은 이런 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내려가면 정해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만 원에서 반토막 나겠죠. 그 정도 네. 나겠죠. 근데 성장하면은 이게 거의 4, 5만 원씩 또 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갈리는 상황이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매력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또 못 들어가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일단 시청자님께 일단 목소리를 남겨두겠습니다. 판단은. 그렇지만 이게 성공되면 이제 진짜 뭐 4, 5만 원도 가고 뭐 7, 8만 원도 가다 보니까 네. 그 무상증자라는 게 참 뭐랄까 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측 불허 이렇게 예측 불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시엔투스 성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네, 살펴보도록 하죠. ST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1,500억 원의 설비 증설 소식 속에서 연일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11만 5,700원, 오늘 1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1,500억 원의 설비 증설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시청자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과 필살기 시간에서 일단 좀 좋은 기술 일단 설명드렸는데 잘 써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완벽한 차트에 있다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앵커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또 설비 투자로 해서 이제 그 1,500이라는 그 1,500억이라는 이제 거대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아무래도 일단 이게 이렇게 투자 얘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차트에서 때 이미 패턴이 나왔거든요.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는 보통 누구나 다 알만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한 1년 정도만 하거나 6개월만 해도 일단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사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단 이게 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이게 거의 주식 6개월 정도만 하면 나도 안다 이렇게 쌍바닥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필살기 시간에 일단 가르쳐드렸던 걸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지난번 필살기 시간에는 이제 피보나치 지수로 이렇게 일단 하는 걸 일단 가르쳐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죠. 이제 여기가 일단 저점이고 여기가 중간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낸다면 정확하게 일단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봤더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86,000원대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86,000원대만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했다면 이번에 일단 1,500억 1,500억 일단 설비 투자가 나오기 전에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패턴을 잡아본다면 사실 잡았다고 하고 가정했을 때 11월 4일에 일단 고점만 돌파됐다면 당연히 어디로 갈 거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당연히 그 위쪽인 여기까지 가겠죠. 12만 원대까지. 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이 종목은 사실 제가 5% 10% 먹으러 간다면 내일도 들어가도 좋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밀리더라도 한 번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11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까지 분할로 쭉 들어가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12만 원대까지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더 올라간다면 13만 5천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ST팜에 대한 이 차트 분석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네, 쌍바닥 패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6개월만 아는, 6개월만 주식을 해도 알만한 이 쌍바닥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전문가님 계속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네네. 나중에 다시 한번 그때 그 강의 다시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나중에 한 번 더 이 차트에 대한 강의 분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강의와 이 차트 분석이 진행이 되죠. 나의 종목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리님께서는 DB하이텍은 목표가 얼마로 보시나요? 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DB하이텍에 대한 목표가 아까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랑 그리고 하이닉스랑 같은 테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보다 일단 좀 많이 상승했고 많이 상승했으니까 눌림이 더 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좋은 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은 현재 79,000원, 8만 원대가 일단 저항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그 11월 24일에 일단 고점을 넘지 못한 다음에 계속해서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단 저점에서 잡았다면 이미 수익 중이니까 이렇게 네.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 100% 정리했는데 만약에 79,000원이 돌파됐다. 그런데 이제 8만 원까지 가면 그때는 또 한번 매수를 좀 잡아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8만 원이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는 상태로 일단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또리님께서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를 아까 들으시고 진입 가격은 얼마가 좋을까요? 라고 또 신규 진입 가격을 네. 물어봐 주시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것도 조금 더 짧게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 게임즈 오늘 그 노란 톡방에서는 사실 진입을 했거든요. 오늘 하셨습니까? 근데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요, 좀 단기적으로 일단 들어가서 11만 원 또나 일단 12만 원대까지 일단 보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정말 정석적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8만 원 초반대면 그때부터 비중을 좀 강력하게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사실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고 아무래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간다면 8만 원까지 예상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강력하게 비중을 담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 가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시고 있는 가운데 오늘 3부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한 종목 남겼는데 다른 종목도 잘 가는지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고민 쌍방울입니다. 매수가는 854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764원이네요. 12%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20% 가지고 계시고요. 쌍방울 오늘 종가는 12% 상승하면서 764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리면 진짜 끈질기고도 끈질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사실은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네, 여기 보시면 네, 정말 이때 이 종목을 일단 본다면 그때 이게 항공 인수설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네. 좀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네요. 그때 이후로 일단 끈질기게 일단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정말 동전주를 일단 오랜만에 일단 사는데 사실 저희가 일단 많이 일단 손대는 종목은 아닌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적자가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조금 나아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보자면 기술적으로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여기 수급적인 면도 이제 좀 본다면 오늘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면 일단 내일도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854원이면 지금 이제 오늘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오늘 854원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30원에서 850원대가 무조건 저항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손해보고라도 830원이나 850원대에 만약에 저항을 준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이 종목을 일단 계속 가져갈 거라면 차라리 600원이나 700원 초반에 일단 잡아서 또 다시 비중을 줄인 만큼 다시 담아주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마도 일단 계속 올라는 갈 건데 과연 850원을 돌파하느냐가 일단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일단 뭐 이슈로 본다면 약간 좀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좀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온 건 맞아요. 일단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일단 쌍그리 하면서 일단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최초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최초가 아니니까 언제냐면 11월 17일도 한번 들어왔는데 한번 볼게요. 네. 11월 17일 날 들어와서 조금 물려 있었네요. 그래서 또 오늘 또 한번 들어온 거네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자, 일단 11월 17일 들어오고 그다음에 11월 23일 또 들어왔죠. 네. 그래도 보시면 일단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게 정말 시청자님도 여기서 보시면 알아요. 외인과 기관도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보시면 일단 지금 854원에 사셨는데 한 번에 다 사시진 못했겠지만 올라갈 때에도 분할 익절을 해주고 분할 손절을 해주고
분할 청산도 해준다면 기관 같은 일단 좀 매력 있게 일단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이 종목은 정말 진짜 운이 좋다면 한번 1,000원대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는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내려가면 또 사고 비중을 줄이고 내려가면 또 사고 요렇게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쌍방울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까요? CS 윈드입니다. 매수가는 61,50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0.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1,1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CS 윈드이고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폭 보여주면서 59,0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가 장 막판에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는데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CS 윈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이 종목을 일단 조금 많이 있잖아 손댔던 종목인데 요즘에 좀 진짜 뭐랄까 또 이제 조금 하락세가 일단 계속 지속되면서 여기 보시면요 시청자님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22일에 이제 고점을 찍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9월 8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해 왔더니 우선은 지금 현재 6만 6천 원까지 일단 저항대가 떨어지면서 좀 더 이제 저점이 일단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점만 낮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점만 낮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보시면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게 중요한 건요. 여기 두 번째 고점에서 어떤 그 차트의 일단 흐름이 완전히 일단 깨지면서 좀 많이 좀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행인 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6만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만 7천 원만 지켜낸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또 6만 1,500원이니까 5만 7천 원 가까이에서 가감하게 일단 비중을 5% 정도는 일단 추가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6만 5천 원 그리고 7만 원 근처에서는 비중을 일단 50% 정도 줄여주시고 만약 그래서 그대로 일단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7만 5천 원과 이제 8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못 올라가고 꺾여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네. 네. 네, CS 윈드에 대해서 자세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 시청자께서 일단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6만 5천 원과 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서 이체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 내지는 뭐 60% 정도가 청산하시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6만 원이나 6만 5천 원대 지지받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이제 비중을 줄인 만큼 좀 다시 담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7만 원과 7만 5천 원에 또 이체를 좀 줄여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계속해서 50%나 40%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가신다면 이렇게 이제 7만 5천 원 이제 돌파됐을 때 이제 지지받는다면 이렇게 지지받는다면 최고 고점인 9만 원과 10만 원까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또 10만 원 가기 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8만 9천 원대 관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10만 원대에 또 한 번 관문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올라갈 때 9만 원 그리고 10만 원대 근처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올라가다가 이제 9만 원 근처 가면 이제 저항이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항 주면 내려올 때 7만 원 5천 원과 8만 원까지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 시 일단 비중을 줄인 만큼 다시 여기 또 저항 줄인 만큼에서 또 다시 지지하는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해준다면 안정적이면서 계속 홀딩하면서 좋은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사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 윈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레이인데요. 매수가는 29,80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의 종가 상황은 4% 상승한 28,100원입니다. 비중 10%고요. 오늘의 흐름 장 막판에 조금의 상승세 보이더니만 이 2시 부근께서 28,5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노란 톡방이 이제 공식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일단 알고 있는 상황인데 29,000원대니까 사실 좀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비중이 10%만 아닌다면 지금 상황에선 27,000원
이후부터는 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10%만 아니면 지금 27,000원 가까이 내려오면서 25,000원까지 계속 매수를 좀 더 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일단은 2020년에는 영업적인 이익이 좀 감소됐지만 2021년에는 상당히 좀 늘어난 폭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실상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사상 최고점이 이제 3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0원을 돌파한다 그래도 문제가 없을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차트가 못 올라가는 것뿐이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선 좀 끈기를 가지고 이 종목을 최대 27,000원부터 24,000원까지 내려오더라도 저는 조금 비중만 5%라면 좀 더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10%라서 비중을 좀 많이 담으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직도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35,000원대 일단 체크를 해놓고요. 이렇게 잠깐만요. 35,000원대 체크를 네네네.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네. 우하향하는 추세선을 일단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일단 현재 지금 오늘 맞고 떨어진 이유가 왜인지 일단 설명이 일단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우하향을 딱 봤더니 저항이 될 수 있네. 그렇죠. 추세선을 일단 맞고 떨어진 자리가 28,6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내일은 28,600원 넘어간다면 조만간 아마도 수익권에 도달하는 31,000원과 32,000원대까지 한번 갈 수 있어요. 만약 거기서 이제 저항을 준다면 그때는 가감하게 50% 입절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돌파된다면 끌고 가시고 만약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27,000원과 24,000원대에 다시 비중을 실어갖고 다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가면 아마도 27,000원 밑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레이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대신정보통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35원, 비중은 5%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가 상황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14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숨을 잠깐 쉬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오히려 종목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대선주로 일단 이게 묶이면서 아, 그랬군요. 오히려 이제 얘가 그 좀 더 좀 뭐랄까 그러니까 한 번은 좋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좀 악영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절대 추가하지 말 것. 네. 그리고 일단 만약에 비중 5%인데 10%까지 쓸 수 있다. 그럼 가감하게 지금은 1,000원대나 1,050원대 가감한 일단 물량을 한번 집어넣고 그때는 탈출하는 의미로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지금 보시면 기타 법인에서 좀 오늘 좀 들어왔다는 게 조금 뭔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기관에서 지금 아예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1,530원대니까 1,000원대나 1,050원대까지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일단 가감하게 비중 5%를 더 담아서 평균 단가에서 50% 정리하고 거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수익 났을 때는 한 2% 정도 손절 걸어놓고 끝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라서 한번 탄력 받으면 또 뭐 2,000원 가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면 최대까지 얼마까지 보고 싶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만약에 바로 돌파돼서 갈 수도 있는 차트인데 네. 아무래도 일단 대선주도 되면서 이게 올라갔다가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6월 24일에 일단 추세선을 일단 맞고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 요게 이렇게 일단 그어진다면 얼추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지 못한 것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저점을 깨트리는 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2,200원요. 그래서 일단 원래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들어갔다면 여기 2,200원 무너질 때 무조건 손절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상태 같아도 비중 5%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1,000원대 사서 첫 번째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1,500원대 이때 일단 무조건 50% 정도 정리하시고 2,200원까지 간다면 한번 좀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종목들은 일단 반반 약간 좀
복불복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으면 엄청 좋고 나쁘면 계속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 고생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도요. 현재 시가총액이 일단 430억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떨어진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천억에서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선 1,000억에서 일단 500억으로 빠졌다. 그러면 일단 750억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2,000원까지 한번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현재 같은 상황은 일단 대응법만 좀 익히셔갖고 충분히 일단 대응법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1,500원대,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1,700원대, 세 번째는 2,000원대 이렇게 가면서 차트에 체크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2,200원을 돌파해야지만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일단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대선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알고 들어가셨다면 좀 길게 보시면 좋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 일시적으로 일단 보고 들어갔다 그러시면 충분히 일단 매수 가격에 50% 정리, 그리고 일단 50% 정리 후 만약에 그 1, 2% 정도 밀리면 5천선하고 나오고 이렇게 일단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대신 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살펴보죠. 인터파크입니다. 매수가는 8,25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5,870원이었습니다. 3%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그 인수설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좀 바닥 다지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5,600원에서 5,700원 일단 추가를 좀 하신 다음에요. 5,400원이나 5,300원 손절을 걸고 가셔갖고 차라리 뭐랄까 비중을 일단 조금 떨어뜨려서 7,000원이나 7,500원대에 본절가 오면 그때 싹 정리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5,000원대가 온다면 그때 다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한 번에 일단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요. 이렇게 일단 차트를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단기 고점 이 부분에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차트는 그때 어떻게 보면 좀 덜 왔어요. 사실 좀 뭐랄까 9,000원대까지 왔었어야 되는데 9,000원 돌파를 못하고 찍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찍어줬다면 제가 볼 때 9,000 정확하게 일단 9,080원 정도를 찍어줬어야 되는데 이걸 돌파 못했기 때문에 이때 크게 강력하게 상승 못하고 또 이제 그 뉴스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빠진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상태에선 청산보다는 탈출하는 의미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파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2부 상담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부에서도 계속해서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료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7856 꼭 입력을 해주신 뒤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야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부 때 유로스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유로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요. 7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3부 때 유로스타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